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요, 445회 영상이었습니다. 국무회의 때 나왔던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나왔던 경제이치관이 주좌했던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상 집행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오늘 그 국무회의 때 법제처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되게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가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마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죠. 소상공인의 과태료 70%,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법령 정비로 소상공인 제재 처분 부담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법제처가요,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정 제재 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 일관 정비를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소상공인이 고의 중과실 없이 해요. 고의성이 없어야 돼요.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고의와 중과실이 없이 법령을 위반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분명히 나옵니다. 또한 영업정지 나오겠죠. 이런 제재 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정비 계획을 오늘 국무회의 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445회 영상 때 오늘 국무회의 때 소상공인과 관련된 얘기가 막 나왔다.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제처에서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정말로 의외였어요. 와, 이런 얘기를 업무 보고를 할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법제처는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법제처 하면은, 아니, 법제처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소상공인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생뚱맞잖아요, 사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봤더니, 국토교통부, 환경부, 이런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137건의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소상공인 관련 법령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중기부도 다 포함되겠죠? 협의를 거쳐서, 그렇죠,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법제처가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관련 기관과 같이 마련했다. 43개의 정비 과제가 마련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불필요한 제도들,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제도들을 바꿔주겠다는 거죠. 이런 정비 과제를 마련해서 고쳐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내용이냐, 감경사유 추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가축분뇨 처리업자 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렇게 관계는 없습니다. 좀 이따가 다른 예를 제가 들어드릴 거예요. 일단 어쨌든 간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이라는 특징과 감경 기준 확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과태료 나왔다 그러면, 과태료가 나왔다 그러면은 70%까지 이 감경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나왔던 고의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요. 처분 수위 완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분 수위겠죠. 소상공인한테 처분 내려주는 거, 이것도 고의 중과실이 없는 이 특징, 공통점이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떤 점이 이런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정비 대상 법령 목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이렇게 돼 있죠. 학교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과태료, 이게 이제는 제재 처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소상공인에게 감경이 된다는 거겠죠, 더 크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생명연구자원, 그러면 아마 일반 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먹는 거라든지 미용업이라든지, 그럼 이런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쭉 찾아보면은 체육시설 하시는 분들 있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서 체육시설 업자 과태료 매겼던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정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재 처분 내용.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는 이제 PC방과 관련돼 있겠죠. 영화 및 비디오물 이런 거 다 PC방과 비디오 관련돼 있고요. 뭐 물보경, 물환경보존법,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런 데가 있고, 뭐 자연공연법 시행령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해를 하는 이런 과태료 받았던 분들 이런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감경이 된다. 쭉 보면은요, 뭐 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령, 수련시설 등록 활동.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더 관계가 있는 것만 제가 조금 체크를 해놨거든요. 뭐 어장 관리 이런 거는 뭐 크게 소상공인과 관련이 없잖아요. 어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많진 않으시니까. 그래서 쭉 보면은 요거 있죠. 이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익식품안전관리, 수익식품 이렇게 수입하시는 분들, 특히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관련돼서 식품업자에 대한 과태료 내었던 분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이런 부분과 과거에 이런 거죠.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시행령, 이런 과태료 먹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자칫 오해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법을 안 지키시는 사람들, 그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경을 왜 줘? 이럴 수는 있는데, 일단은 위에 거 잠깐 또 보고 올게요. 아무튼 간에 요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분과 좀 관련된 내용들일 겁니다. 제가 이게 체크해드린 게 위생용품 관리법 뭐 이런 것들이 과태료 부분 있죠. 대부분 이제 과태료 먹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면율을 좀 더 크게 해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법을 안 지킨 건데 이걸 감경 범위로 확대해 준다? 사실 사회 합의?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사회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떤 형평성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일단 소상공인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고의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입증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내가 고의 중과실이 없다는 부분,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인증을 받아야 되겠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 위기로 관련 시장 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 한정해서 제재 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 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 낼 거 감면을 다 해주진 않고, 일단 고의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이 아예 없어야 돼요. 이 과태료를 낼 능력이 아예 없고, 경제 위기로 인해서 그 시장이 무너졌을 경우, 이런 거에 한정해서 제재 처분을 감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아젠다가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내부에서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법을 꼬박 잘 지키시는 분들은 뭐야, 나는 법을 다 지키고 하라는 대로 잘 했는데 오히려 법령 위반하신 사람들은 감면해준다는 거? 이건 좀 사실 사회 합의가 안 되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잘못 전달되면, 소상공인한테 잘못 전달된다 그러면 아마 굉장한 그 뜨거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요지가 큰 내용이고, 이거를 봤을 때에 이 조건에 과연 몇 명이나 부합되겠느냐, 현실성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고의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 것도 어떻게 인증받을 것이며, 경제적 능력, 그러니까 과태료를 낼 수 없는 능력이어야 되잖아요. 아예 그냥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쫄딱 망해서 과태료를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해주겠다는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대상자도 적을 거고, 하지만 논란만 뜨거운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소상공인 내부 안에서도 저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법을 꼬박 잘 지키신 분들은 글쎄요, 이거 뭐 법을 잘 지키신 분들은 뭐 이게 뭐 감경할 이유도 없고 내가 과태료 낼 이유도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법제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솔직히 처음 듣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아니 법제처에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알고 보니까 관련 부처랑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 조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추려낸 거죠. 그 중에서 감면을 해주되 이런 조건들을 따져서 감면해주겠다. 그래서 이 조건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아무튼간에 그 언론에서 굉장히 뜨겁게 얘기하죠. 막 최대 70% 감매해준다더라. 그러면은 지금 내가 과태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의 70%를 감매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되면은 도덕적 해이가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그 과태료의 70%를 감면해준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예요. 앞으로 이 법 체계를 수정을 해갖고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 탈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게 취지인 거지. 무조건으로 뭐 감면 70%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커뮤니티 안에서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팩트 체크를 해봤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법을 꼬박 잘 지키시는 분들은 전혀 이번에 나왔던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어차피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희망하고 싶은 거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물론 행정이라는 게 제도라는 게 또 어려운 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게 이제는 또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자세겠지만 제도에 대한 법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대출 잘 갚고 꼬박꼬박 잘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베네핏, 그분들을 위한 이점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실성 있는 게 세제 감면이라고 좀 보거든요. 물론 성실하게 이제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 성실 납세자 같은 경우에도 베네핏은 있죠.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지는 않죠. 있기는 있는데 좀 그런 걸 확대를 해서 꼬박꼬박 잘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법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대한 이런 어떤 베네핏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지금의 제도 자체가 딱 그런 거와 조금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상공인 내부에서도 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려우신 분들 도와줘야 돼요. 이런 분들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진짜. 어려운 분들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또 반대편에서 나는 아무 도움을 못 받았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좀 따뜻한 정책들도 좀 나아주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법제처 얘기가 너무 생뚱맞아서 이게 뭔가 하고선 같이 조금 여러분과 같이 이제 살펴봤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 과태료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는 과태료에 대한 70% 최대 70%까지 감면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여정가족은 이 여의도 정보맨을 구독하신 분들이 여정가족입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여러분 매일 최근 정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정보를 놓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제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기원해 드립니다. 446회 영상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446회까지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고요. 늘 변함없는 자세로 여정답게 늘 성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인사를 해야죠. 오늘 또 열심히 또 오늘은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방송 스케줄이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아예 화요일은 방송하는 날로 제가 다 스케줄을 잡아놨기 때문에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과 관련된 내용들 소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방송 안에서도 계속 뭐 새출발 기금이다 뭐 여러분과 관련된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 지금의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역시나 이제는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는 손실보전금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지금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인사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맙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의 신청이 좀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희망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당연히 소급 적용,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은 저는 언젠가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언젠가가 과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되어야만 하고요, 소급 적용은.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될 거다. 정치권에서 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지지부진한데 속도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댓글에다가 총선이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곧 총선이 오면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겁니다, 이러면서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 또 선거가 다가와야지만 또 뜨거워하면서 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까지 소급 적용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지금의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좀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도 제가 YTN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뭐 소상공인 얘기는 아니었고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뉴스였구나. 연합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부실차주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빚을 못 갚는 한계 가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자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못 갚고 고위험 가구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DSR 40%가 넘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내 소득의 40% 이상을 다 빚 갚는 데 쓰는 겁니다. 이자만 내는데, 원리금 내는 데만 쓰는 거거든요.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쓸 돈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같이 좀 방송에 가서 또 많은 분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요. 늘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비서. 좀 뭐 제가 대단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이게 소통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속드린 대로 경제 비서,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돼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 또 돈 벌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소통하고 어떻게든 여러분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도 같이 하고 또한 정보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비서입니다. 늘 댓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시는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고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여정님 지치지도 않으세요? 좀 쉬세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 원동력이에요. 저에게 큰 에너지고요. 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인사와 따뜻한 말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웃으시고요. 항상 힘내시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사 나눠야죠. 우리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요. 항상 말하는 대로 되죠?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